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의들어볼게 김동현입니다. 자, 우리가 크게 긴장하지 않고 봤던 FOMC였죠. 시장을 보면서 이번 FOMC에 대해서는 제가 별 신경 쓰실 게 없을 것 같다. 아무래도 별 의식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지금 시황을 보고 있는데 내용은 예상 정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마감 앞두고 파월이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서 긴장하실 건 없을 것 같고, 우리 시장도 보시다시피 FOMC 결과에도 그냥 보합 마감이죠. 양시장이 지금 보시다시피 위치가 여기가 초록색이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이고 요 사이에 이렇게 가 있는 거죠. 여기 반등, 상승, 조정, 이 상승에 대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격 조정 한번 나왔고 거기서 기간 조정 살짝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가서 방향 모색하고 위로 갔고 내려와서 다시 방향 모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는 이 2180 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추세 라인은 지금 안 깨져 있어요. 기본 구조는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종목별로 보시면 되는 정도의 상황인데, 근데 뒤숭숭하고 불편함은 있어요. 시장이 미국도 여전히 은행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그런 부분들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자, FOMC는 예상 수준의 이제 파월의 입과 결과가 나왔는데 0.25% 올려서 5에서 5.25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3.5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과의 금리 차가 무려 1.75%가 됐습니다. 역전이죠. 미국이 금리를 더 많이 주는 상황이 돼 있는데, 최대 지금 역스프레드가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최근에 무역수지 적자도 있지만 원화의 약세 기조에 한몫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경기적 관점에서나 혹은 국내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실 때 좀 중요할 수 있으나, 오늘은 다행히 환율도 좀 떨어졌고, 일단 파월은 지금 언급을 내용 보시면은 제가 여기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여기다가 원고에다가 적어놨는데, 성명서에는 이제 추가 인상이 빠졌어요. 공식적으로는 추가 금리 인상이라는 이 워딩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어제 미국 FOMC 초반에 이제 미국 시장이 쫙 올라가다가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공식적인 오피셜로는 추가 금리 인상이라는 워딩이 빠졌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 PC 물가지수 이런 것들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난달 데이터들을 오히려 살짝 고개 드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성명서에는 없었지만 추가 인상의 가능성도,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어요.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식의 강한 어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데이터 기반이 되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은 더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음을 일단 피력하면서 미국 시장이 떨어졌고, 그와 더불어서 연내 인하는 없다. 연내 인하는 안 한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오피셜 성명서에서는 빠졌는데 말로는 가능성을 열어뒀고, 근데 이게 사실 별로 특이점은 없어요. 충분히 예상 정도의 수준이었죠. 왜냐면 PC 물가지수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내려오다 고개 드는 양상들도 있었고, 최근에 경제 데이터들도 여전히 혼조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도
어떤 거는 좀 고용이 약화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탄탄한 부분들도 여전히 보여지고 있고 물가는 좀 내려오나 싶었는데 하락 속도가 좀 둔화되는 양상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실물 경제 여러 가지들도 조금 둔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걱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살아나면 안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게 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돈 풀린다라고 보면 그래서 금리 인사는 금리 인하는 없다. 그러니까 워딩은 없는데 나중에 인하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FOMC 결과는 충분히 시장이 예상한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냥 적당하게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다. 금리 추가 인상하면서도 아주 매파적이진 않을 건데 시장에 우리나라 기사에서 뭐 오늘 매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파적은 아니에요. 이거 매파적인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현재 상황을 예고된 25bp 인상을 하면서 0.25% 인상을 하면서 상황을 보겠다 이 정도 스탠스고 그리고 중요한 건 물가 목표치를 3%로 조정될 여지를 운을 띄워놨어요.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향후에 긴축의 강도 내지는 금리의 인상 시점 자체가 좀 더 빠르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 금리가 2%에서 3%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약간 인정을 해가고 있다라는 점이 앞으로 회의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뭐 별 변동 없었고 우리도 별 변동 없었죠. 매크로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돈의 반응이죠.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인데 이게 10년물 금리인데 지금 3.38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 3.38이고 이게 이제 2년물 금리인데 3.89죠. 3.89고 여기는 이제 3개월입니다. 3개월물인데 이거는 5.26이에요. 되게 높죠. 이번에 금리가 얼마입니까? 5에서 5.25 아닙니까? 미국의 지금 연방 기금 금리가. 그런데 이 FOMC 그 FED 패드 연방 금리를 가장 라이브하게 추적한다고 하는 2년물 금리가 3.89니까 사실상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파월이 없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내려갈 수 있을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 2년이니까 그 기간 내에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역 스프레드가 이것도 지금 한 1.55 정도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역 스프레드 1이었는데 1.5 정도까지 나와 있다는 거는 지금 경기도 보면 이제 10년물 금리를 우리가 이제 경기 전망을 어느 정도 시장이 보느냐인데 이거 3.38이니까 현재 실질 금리인 미 국채 금리가 3.38이고 채권 그 패드워치란다. 패드 기준 금리가 5에서 5.25니까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 경기 자체가 지금보다 더 약화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이미 전망을 하고 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를 인상을 했음에도 일단 채권 시장에 동요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여전히 3개월물은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서 미국 금융시장, 채권시장이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대단히 강하게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빅스 같은 건 평온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달러가 여전히 약세 당연한 거죠. 그리고 금 가격이 지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금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의 이 부분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약간 불안정한 그 자산 시장 그 달러가 글로벌 금융 시장의 기본 그 기축 통화이고 그 기축 통화를 구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미 국채인데 이 미 국채가 흔들렸고 그리고 뭐 이건 러시아 전쟁하고 연동이 되는 건데 미국의 달러의 위상 자체도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페트로 달러도 약해졌고 그리고 러시아 전쟁과 더불어서
러시아 스위프트에서 배제시켜버리면서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서 상당히 강한 반발과 함께 외환 보유, 달러 외환 보유를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달러가 좀 약한 양상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화폐, 기축통화화폐인 달러에 대한 뭔가 신뢰감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달러 신뢰감이 흔들리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미국은 참 이게 제가 한 20여 년 금융시장에서 겪은 걸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은 미국이에요. 이상한 말인데 미국은 미국이라는 게 금융위기를 보면 되죠.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미국에서는 돈을 찍어서 풀어서 틀어 막아버리면서 오히려 유럽 재정위기로 번지면서 유로화가 제일 약한 화폐가 돼버리고 그때 달러가 오히려 풍기가 생겨버리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뭐 제가 기억하는 게 뭐 기너스 펠트로나 이런 지젤 번천이었나? 지젤 번천이었네. 뭐 헐리우드 배우들도 달러로 개런티를 받지 않고 뭐 유로로 받겠다 이런 식으로 진짜 달러의 위상이 엄청나게 무너졌었거든요. 결국은 유럽으로 위기를 전파시켜서 유로화를 급락시켜버리고 달러를 급등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조치들도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스토리로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종이화폐인 달러의 위상이 뭔가 약간 훼손이 되고 기축통화가 지금 밸런스가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나오면서 금 가격이 계속 강한 이 부분이 큰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게 위기 요인일 수 있어요. 이건 좌우간 금 가격이 이렇게 강하면 사실 안 되는 건데, 우리 주식 투자하고 금융시장 참여자가 금이 이렇게 비싸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미국의 은행 위기 이런 것들이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데 대한 포지션이 아직은 시장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숭숭한 거죠. 뭔가 깔끔하게 그냥 원사이드로 아무 걱정 없다 위로 가자는 지금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뭔가 뭐 크게 시장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찜찜한. 근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런 환경은 익숙해요. 우리 주식은 항상 원사이드하게 방향이 잡히면 그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시세가 그냥 유지되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것도 여전히 4.7%로 크게 문제 없는 수준이라서 근데 미국 은행 지수를 제가 계속 추이를 살펴보자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JP 모건으로 피인수가 되고, 그러니까 미국 은행 위기는 사실은 이제 JP 모건을 필두로 해서 미국의 지방 은행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미국 은행 수가 진짜 5,000개 된다든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에 14위, 16위 이렇게 14위가 퍼스트 리퍼블릭이고 16위가 SVB였나 그래요. 얘네들이 좌우간 다 JP 모건으로 거의 흡수되는 양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규모 은행 통폐합의 양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미국의 은행권 위기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주주와 채권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주주와 채권자는 보호하지 않고 예금주들은 보호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기가 은행 시스템이고, 그죠? 은행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든지 막겠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주주 채권자는 보호하지 않으니까 요즘 은행 위기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뭔가 지방은행이나 이런 부실이 언급되는 은행들이 뱅크런이 막 발생되는 건 아니고 이미 약간 부실한 은행들의 자금은 JP모건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 JP모건의 예금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 이쪽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저축은행에 저축을 해놨는데 예금자 보호는 해준다고는 하는데, 근데 내가 예금해 놓은 저축은행이 어디로 막 피인수되고 한다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그 돈을 빼가지고 우리가 뭐 국민은행이나 뭐 신한은행 이런 데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이라서 뭐 궁극적으로 뭐 파탄 지경이 이러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그 주주들과 채권자들은 보호를 안 해준다고 하니 뭔가 매각, 피인수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폭락하는 거예요. 미국 지방은행주들이. 그 폭락은 뱅크런 사태하고는 달라요. 지난 SVB 사태에서 뱅크런 사태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주주 채권자들의 입장에서의 대형 악재 내지는 회피 심리가 아주 강력해지면서 혹은 남아있는 예금주들도 이탈하는 양상이 되면서 뭐 이게 JP모건을 필두로 하는 대형 은행들로 이렇게 계속 흡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좋죠. 영업만 강화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걸어 잠그겠지. 규제 강화를 하겠죠. 다시 또 은행 규제를 강화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일단 문제가 예전 금융위기 자꾸 언급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금융위기는 파생상품에 기반한, 그러니까 부동산, 부실 신용등급의 이 부동산 CDO를 기반해서 그 파생상품들이 막 몇 겹씩 겹쳐서 이게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위기였고, 지금은 미 국채랑 MBS라서 사이즈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국채 평가액의 문제인 거지 그런 파생상품 문제가 아니라서 이걸로 파국은 저는 안 간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FOMC랑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이제 추론했을 때 현재 시장이 뭐 크게 문제 없이 지금 잠깐 그냥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참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데 요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 기조가 유지되는 거죠. 요 기조가 요렇게. S&P 500이거든요. 미국도 요 기조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레벨업이 돼야 됩니다. 레벨업이 돼야지. 왜냐면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모여버리면 여기에서 한 번에 하방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여기서 별 문제 없이 위기들을 이겨내면은 한 단계 레벨업이 필요해요. 시세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근데 그냥 이렇게 모여만 있고 뭔가 상황들을 해결하는 건 같은데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힘이 여기서 응축돼 버리면은 오를 수 있는 찬스를 놓친 상태에서 힘이 모이면은 아래를 한번 갔다 오고자 하거든요. 시세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래서 뭐 당장의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상황에서 이 자리가 너무 무겁게 이렇게 뭉개고 앉아 있으면 그게 뭐 부채 한도 문제든 어쨌든 한번 털커덕 정도까지는 있을 수도 있다. 막 큰 파국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미국의 부채 한도, 채무 한도 상향은 결국은 정치적 이벤트거든요. 이건 뭐 디폴트 같은 게 실제로 일어날 수는 없어요. 기술적 디폴트가 과거에 10년 전에 한번 있긴 했지만 결국은 증액하는 거예요. 무조건 증액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이벤트로 한번 덜컥하는 움직임이 6월이나 뭐 5월 말이나 해서 한번 있을까는 약간 주의하는 정도? 뭐 심각하게 그걸 대비해서 주식을 다 팔아나라는 아닌데, 이런 무난한 상황이라면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올라가면은 오히려 이거 5월 말이나 6월 달에 한번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한번 찍턴 해야 되지 않나?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데 대한 경계감은 뭐 여기서 못 올라가고 있으면 한번 오히려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기술적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일단 당장은 별거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박스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시장이 제가 계속 박스다 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 지수도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 큰 그림이 보이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걸 이제 주식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그림을 별로 좋아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저는 일반 주식이 이 그림이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뭐 이런 스타일의 차트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이 그림 별로 안 좋아해요. 주식은 바닥은 내려왔다가 올라가야지 이게 바닥인 거지, 내려왔는데 옆으로 가는 거 저 되게 싫어해요, 사실은. 지금 내려와서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빨리 좀 더 올라가야 된다 싶어서, 이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면 이 밑에서 이렇게 물귀신처럼 이 끌어집어 당기거든요, 얘가.
한번 쭉 끌려 내려갔다가 와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기술적으로 약간 불쾌한 시세는 있지만 뭐 당장의 내용상으로는 그럴 만한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 그 하나 거슬리는 게 이제 부채 한도를 6월 초로 자꾸 미국 재무성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서 네, 그게 노이즈 심각한 파탄 지경은 아니고 약간 잡음이 돼서 한번 출렁일까? 그건 좀 거슬리네 싶은데 마침 그런 상황에서 주도주 역할을 한 2차전지 시세가 지금 힘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죠? 이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종목으로 넘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죠. 에코프로 대장이니까 지금 시세의 대장이고 지속 강조 드리고 있죠. 시세는 에코프로가 대장이고 뭐 사업의 규모나 매출 이익 캐파로 봤을 때는 LG 에너지솔루션 물론 셀이고 소재 광물이고 해서 약간의 구분은 되지만 어쨌거나 주가 동조되고 같은 섹터로 연동하기 때문에 저는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에코프로 두 종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제 레포트는 에코프로 BM이었어요. 그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이 주가 현재 시세가 27만 원인데 목표가 20만 원 제시하면서 비중 축소 의견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사실상 좀 우스운 게 기존의 유진투자증권의 에코프로 BM에 대한 목표가는 1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애널리스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론적 적정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시장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시장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애널리스트도 다 자기가 맞추려고 한다고 얘기하진 않는데 맞추면 나와가지고 으스대긴 합니다. 근데 좌우간 목표가 15만 원 제시했던 증권사에서 지금 주가가 30만 원 간 주식을 그때까지 이런 방구하지 않고 있다가 27만 원에 있는 주식을 목표가 20만 원 제시하면서 비중 축소다. 뭐 10년 동안 성장할 거 다 당겨 썼고 뭐 얼마더라 몇백만 대 이상 정도의 차량에 공급할 수 있는 양극재를 반영한 주가다. 이렇게 레포트가 되면서 에코프로 BM이 빠지면서 2차전지주들이 반등 분위기에서 한 번 더 주저앉은 건데 여기서 한 번 조정 나왔죠. 이때도 2차전지로 시장 쉬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반등하다가 또 2차전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시장이 약해졌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주도주가 꺾여버리면은 다른 게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바뀌어요. 시장 자체가 방향이 바뀌고 막 흐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는 여러분들이 이걸 하든 안 하든 중요한데 하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중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왜냐하면 주도주가 여러분 팍 이렇게 꺾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쌍봉 논란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게 1등 섹터고 그러니까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랑 LG 엔솔이랑 이런 애들은 고공권에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고 그 외에 양극재나 이런 종목들은 이미 4월 달에 고점이 나왔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되게 높게 사신 2차전지를 너무 높게 사신 분들 제가 걱정스러운 게 진짜 완전 초보자분들이 이번에 2차전지를 되게 높게 추격하셨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자, 이건 조금 쉬어야겠구나 싶은 생각은 사실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약간 막 그렇게 당장 하방은 아니지만 위로 치고 나가지 못한다. 그게 지금 2차전지 시세하고 연동해서 보면 약간 이게 뭔가 톱니바퀴가 맞거든요. 그래서 전지 쪽이 시세가 약해지면서 시장이 완전히 박스 고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왜냐면 2차전지가 여기서 더 치고 나가고 뭐 그래주면은 지수가 한 레벨 올라갈 수가 있는데 2차전지가 여기서 막혀버리면은 우리 시장도 2550대 뭐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수도 2500대 400대 왔다 갔다 이래버리고 뭐 전지 관련 종목들도 올라가면은 부딪히고 내려오면은 반발 들어오고 이러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살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시장은 당장 내리진 않을 것 같은데 싶어서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나? 반도체가 올라가면은 커버가 되는데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제약바이오 강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도주가 제약바이오가 된다기보다는 제약바이오 순환매가 분명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분기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섹터가 아니에요. 그러니 오히려 시장 유동성이 제약바이오로 붙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순환매 시세가 5월에 분명히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심택이 어제 적자 전환한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IT 소부장 이거 지나간 작년 실적 보면 안 된다. 분명히 실적 부러질 거다라고 제가 계속 경계 의견을 말씀드렸죠. PCB가 가장 작년 재작년에 좋았던 전자 부품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분기 적자 300억대까지 꺾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IT 소부장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혼동이 생겨버리는 거죠. 야, 나 싸다고 반도체 소부장 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나와버리면 큰일인데 하면서 PCB랑 연동이 돼 있는 뭐 LG 이노텍, 삼성전기까지 시세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을 포함한 IT 쪽이 쭉 떨어졌죠. 2차전지가 약한데 IT가 약해버리면 시장 못 가요. 그러니까 지수는 갇히고 그 갇히는 자리에서 실적 연동성이 좀 약한 바이오 같은 게 지금 순환매 나와버리고 이런 양상이 연휴긴 하지만 5월에 일단 좀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LG에너지솔루션이 5월 12일 날 MSCI 유동성 상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순환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역으로 또 바이오가 조금 쉬겠죠. 이런 시속 게임을 보시면서 박스권 트레이딩을 당분간은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런 점 감안하셔서 시세 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유튜브 토마토 유튜브 라이브가 있습니다. 거기서 참고해서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쉬시고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